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작품은요. 아마 많이들 재밌게 읽었을 것 같은데요. 2026학년도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현대소설이죠. 황순원 작가의 두꺼비라는 작품인데요. 어머, 두꺼비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은혜 갚은 두꺼비, 그 이야기에 나온 두꺼비의 모습과 비슷한 대상이 나오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달랐어요. 근데 우리 황순원 작가의 작품은요, 거의 매년 연계 교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이 두꺼비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낯선 소설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전문을 다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를 녹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볼게요. 우선 1946년도 7월에 쓴 작품이고요. 한 평론가가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해방 후 민족 현실과 리얼리즘, 그것을 정말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이 이랬어라는 것을 고스란히 잘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목에 두꺼비가 나오는데 실제로 은혜 갚은 두꺼비 설화 이야기 아세요, 여러분? 두꺼비가 자기를 보살펴주고 길러준 처녀가 구렁이의 공격을 받는 위험에 처하니까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독을 막 뿜어내요. 그래서 그 구렁이를 죽이죠. 죽이고 그 두꺼비도요, 기진해서 이제 죽는 그런 이야기인데 은혜를 갚은 거야. 근데 이 소설 속의 두꺼비의 이미지는요, 그 반대로 변용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옴두꺼비라고 해서 막 독을 내뿜는데 친구를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정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그런 인물들로 두꺼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작품의 핵심이에요. 자, 거짓, 속임수가 판을 치는 해방 직후에 그 이후에 우리 사회의 현실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귀향한 동포 현세가 중심 인물인데요. 이 작품은 전지적 서술자 시점입니다. 그런데 초점 화자가요, 현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현세의 내면을 중심으로 그리고 현세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서술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극심한 가난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현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요. 일제강점기에 가난으로 인해서 만주 등을 유랑하다가 떠돌이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해방 직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온 귀환 동포입니다. 그런데요, 해방 후에 이 조국이요, 이러한 현세를 잘 맞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야. 굉장히 혼란했어요. 해방된 조국에 대한 기대를 품고 돌아왔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자 양복을 팔아 겨우 끼니를 때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황순원 다시 읽기라는 이 책을 가지고 부분 한번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앞부분 내용입니다. 어느새가 아니라 그것은 현세네가 고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고국이 현세네에게 살아갈 길을 주지 않은 때부터였다. 지금도 현세는 자기와 같은 처지의 사람을 얼마든지 골라낼 수가 있었다. 지금 자기와 어기는 사람이 그렇고 또 그리고 이 사람 에이, 이까지 생각보다도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양복을 팔아가지고 동대문 시장으로 가 감자를 살 생각이나 하자. 무에나 파는 데는 값을 잘 놓는다는 남대문 시장에서 양복일랑 될수록 비싸게 팔아야 한다. 그리고 무에나 좀 싸다는 동대문 시장에서는 또 감자를 싼 놈으로 골라 사야 한다. 그러면 자기 창자에도 무엇이 들어갈 수가 있다. 비참하죠, 여러분? 자, 그러자 현세는 몸 어느 한 구석에서 속삭이는 나도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들은 듯하며 그래야만 한다는 듯이 들고 있는 보퉁이를 꽉 끌어쥐어 보는 것이었다. 자,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양복을 팝니다. 그런데 그 양복을 팔러 갔던 남대문 시장 길에서요. 누굴 만나냐? 옛날 소학교 친구 두가비를 만납니다. 이 두가비라는 인물이 작품 속에서는요.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전재민 수용소 건물 관리 책임자인 김장로. 자, 이 전재민 수용소에서 현세 내 가족이 머물고 있는데 이 교회 장로예요. 김장로가요. 현세 내를 비롯한 이 힘든 처지에 놓인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갈 곳을 잃은 이 전재민들한테 좀 나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고 점잖게 요청을 해요. 형제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저를 동정해 주세요. 형제님들이 이 집에 온 뒤로 위층에 사는 내가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뭐 이런 이유로 내보내려고 해요. 자, 이 김장로 역시도요. 작품 전문에 보면요. 두꺼비의 비유가 돼요. 현세가 이 김장로의 입을 보면서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꺼비랑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이에 방 한 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던 현세는 두꺼비라는 별명을 지녔던 초등학교 동창 두가비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다. 그래서요, 이 두가비가 하는 제안이 솔깃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제안을 하는지 봅시다. 두가비는 현세에게 새빵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집을 사는 척 하는 거짓 연극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그 연극에 성공하면 방 한 칸을 얻어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자, 여러분, 이 두가비는요, 사실은 현세를 이용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세에게 방 한 칸을 마련해 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현세가 필요했던 거야. 왜냐하면 이 다른 집인데요. 이 집에 살고 있는 역시나 현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그런 새빵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들이 호락호락 나가지가 않아. 그래서 이 집주인의 사주를 받고 두가비가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이 팔렸다고 하고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가시오 라는 걸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짜 집주인, 그러니까 가짜로 집을 사는 사람으로 현세한테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단 이게 거짓 연극이라는 게 들키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잖아. 그리고 누군가를 속이는 거고, 심지어 그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썩 내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현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갈 곳이 없는 처지야. 심지어 현세의 아내는요, 임신을 한 이제 만삭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 한 칸을 마련해 준다는 이 말을 믿고 그 거짓 연극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연극을 성공시키죠. 자, 현세는 새빵 사람들의 딱한 처지에 마음이 아프지만 방 한 칸이 필요한 자신의 처지가 급하여 두가비의 지시대로 일을 마치고 새빵 사람들을 내쫓는 데 성공한다. 이게요, 은혜 갚은 두꺼비 이야기를 차용하면서도 그 이미지를 좀 반대로 변형한다라고 앞서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새빵 사람들 중에 노파가 부각이 되는데 노파가 끝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방 못 빼줍니다.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노파가요, 구렁이 같은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서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 갚은 두꺼비 설화에 나오는 두꺼비, 구렁이 이런 이미지들을 끌고 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물론 전혀 다르게 변형을 하고 있지만, 자, 근데 이제 성공을 시켰어요? 그럼 두가비가 약속한 대로 현세네한테 방 한 칸을 줘야 되잖아. 근데 두가비는 집주인에게 사정이 생겼네. 그러면서 아니 글쎄 집주인네가 그 방을 모두 써야 될 사정이 생겼다고 하네. 그래서 애초에 약속한 방을 내주겠다고 한 거 못 지키겠어 라고 말하면서요, 약간의 수고비 1,000원만 줍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1,000원도 내가 소리 질러서 받아온 거야. 처음에는 500원만 주는 거야. 수고비, 거짓 연극, 광대 노름을 해준 것에 대한 수고비로. 근데 내가 내 친구가 그깟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뭐 이러면서 내가 500원을 더 받아왔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세는요, 비참함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죠. 그리고 이 두가비 입에서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불고기를 지난밤에 먹은 불고기, 그리고 뭐 마늘,
이런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세가 극도의 역겨움을 느껴요. 여기서도요, 이 당시 빈부격차가 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아서 집도 사고 또는 이렇게 막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두갑이나 집주인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현세를 비롯해서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새빵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진 걸 모든 걸 다 팔아서 겨우겨우 감자 한 개 먹고 감자로 끼니 때우고 당장 내일 어디서 살지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독을 뽑는 두꺼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현세는 두꺼비에게 배신당한 것을 깨닫고서 옛날 설화 속 은혜를 갚던 두꺼비가 오늘날에는 이렇게 독을 뽑는 두꺼비로 변했음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을 뽑는 두꺼비는 바로 현세를 이해타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이용을 한 두가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읽어주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득 어려서 어른들한테 들은 옛 이야기의 한 토막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두꺼비가 자기를 길러준 처녀를 위해 처녀를 채가려 온 구렁이에게 훅훅 도끼를 내뿜어 대들보 같은 구렁이를 퉁 하고 천정에서 떨어뜨리고 죽이고 자기도 기진해 죽었다. 두꺼비의 도끼가 이만한 것이다. 지금 자기가 두꺼비 입김에 쫓겨 나온 것은 무리가 아니다. 겨우 다 죽어가는 실뱀 푼수밖에 못 되는 자기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힘없는 무력한 실뱀에 빗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병든 구렁이 노파도 새빵에서 쫓겨나는 그 노파. 참 그 구렁이 노파네는 어찌 됐을까? 그 가엾은 구렁이 노파네는 그러자 이번에는 두가비가 그 병든 구렁이 노파 있던 방 안에 넙죽 앉아있는 모양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옛 이야기 속에서는 두꺼비가 부엌에서 살았는데 두가비가 두꺼비 입을 하고 이쪽을 뻔히 내다보고 앉았다가 훅 하고 배고른 사람으로서는 견디지 못할 그 독특한 입김을 내뿜는다. 훅훅. 어느새 맑게 개인 하늘 아래서 현세는 눈앞이 캄캄해진다. 여지껏 현세가 어떠한 건축물 위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어지럼증이 엄습해왔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는 동안에 현세는 가슴속 한가운데서 분명히 나도 살아야 한다. 나도 살아야 한다는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있었다. 끝났어요,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죠? 그리고 안쓰럽죠? 맞아요. 이 해방 이후를 살아가던 우리 민족의 모습, 이렇게 다양한 양상으로 살아가던 모습인데 그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정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다른 사람의 위기와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나의 경제적 이익에 더 관심이 많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보여주면서 리얼리즘, 있는 그대로 잘 그려낸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짠! 쌤서희TV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수능 완성에 수록된 황순원 작가의 두꺼비는요. 여러분 따로 찾아서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요.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